하자 얘들아. 자, 책 한번 펴볼래? 첫 페이지. 그 화학원 내용은 원래 교과서 딱 받으면 이 내용이 아니고 뭐 실생활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 뭐 굳이 그거를 선행할 필요는 없고 요거부터 시작되는 거고, 우리 여기서 이제 대부분 화학원을 한번 들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지 싶은데 이 심화 과정이니까 개념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뭐 개념이 더 어려운 게 나오거나 그런 건 없고, 이제 문제는 기본 교재보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게 확실히 어렵고, 이거는 내가 이제 원래 유튜브 촬영해서 올려주잖아. 그래서 내가 수업하는 걸 앞으로 다 찍어서 다 올려줄게 내가. 그러니까 복습할 때 쓰라고. 원래 내가 딱 시험 대비 때 쓰려고만 만들어 놨었는데 유튜브에 내가 이제 뒤에 카메라 달아놨거든. 달아가지고 내가 그 수업하는 거 다 찍어서 올려줄 테니 수업 잘 이해했으면 안 받아도 되고, 복습할 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결석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 수업 들으라고. 신경 안 써도 돼. 내만 쓰는 거니까. 보면 알잖아. 내만 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고, 화학원은 알다시피 1단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2학년 딱 올라가면은 여기 전부 다 예비 고2들이거든. 2학년 딱 올라가면 첫 단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성, 뭐 대건 이런 1년 말고 한 학기 과정인 학교들은 화학원 총 4개 단원 중에 2개 단원이 중간고사 범위고 나머지 2개 단원이 기말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남, 대진, 송현 이런 학교들은 1년 과정이죠. 1년 과정인 학교들은 한 학기 시험 한 번 칠 때 한 단원, 그러니까 중간고사 1단원, 기말고사 2단원, 2학기 중간고사 1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뭐 효성, 대건 이런 학교들은 그 다 한 학기 과정으로 나가니까 1, 2단원이 중간고사, 3, 4단원이 기말고사. 양도 많고 통과 생각하면 안 돼. 시험 대비 한 달 해가지고 뭔가 점수를 내겠다, 그 무리가 있어. 화학원 들어보면 대부분 알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수업은 대부분 내하고 처음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화학원 첫 단원 내용이 물질의 양 내용이고요.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양을 배우는 게 1단원 내용인데, 한번 적어보자. 우리가 배우게 될 물질의 양은 질량 배울 거야. 질량. 무겁고 가볍고 하는 거 있지? 질량 배울 거고. 두 번째 뭐 배울 거냐면 개수 배울 거야. 1개, 2개 하는 개수. 그 다음 세 번째 뭘 배울 거냐면은 부피 배울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배우고 요 세 개의 관계를 잘 따져줄 수 있으면 일단은 3분의 1은 끝나는 겁니다. 자, 먼저 질량부터 이야기할 건데 제일 처음에 원자량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이런 게 있어. 내가 1단원 내용 공부할 때 원자의 수준 또는 분자의 수준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성의 몸무게가 90kg다. 그러면 꽤 많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좀 체격이 좋은 겁니다. 100kg 넘어가면 운동선수거나 아니면 뚱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아이 같으면 한 2kg에서 3kg쯤 됩니다. 감이 온다는 거지, 대략적으로. 그런데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뭐 한 10의 마이너스 23g쯤 되거든. 감이 안 오지. 작다는 것만 감이 오지 더 이상 감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질량인 거야. 감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개의 실제 질량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원자들끼리 비교하고 또는 분자들끼리 비교해가지고 네가 무겁니 내가 무겁니, 네가 무거우면 몇 배가 무겁니, 원자들끼리 비교만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오케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적당한 값의 기준이 필요한 거지. 기준을 딱 잡아놓고 기준보다 무겁다, 가볍다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 질량수가 12짜리인 누굴 기준하자? 탄소 원자를 기준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거죠. 모르면 지금 알면 되고.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합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탄소 원자를 12로 기준했어. 그래놓고 저거를 비교하는 거지. 탄소 한 개 올려놓고 수소 올려보니 수소가 12개 되니까 질량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 말은 수소의 질량 얼마인지 몰라. 탄소 한 개의 질량 얼마인지 몰라. 확실한 건 수소 한 개의 질량은 탄소 한 개의 질량의 12분의 1배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기준보다 12분의 1배가 되니까 수소 원자량은 얼마이다? 1이다 하면 되는 거지. 진짜 1g은 아니잖아.
탄소가 진짜 12g은 아니니까. 비율일 뿐이니까. 비율은 단위가 없는 거거든. 적어라. 원자량에다 적으세요. 단위가 없다. 비율일 뿐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그럼 몇 개 더 보자. 자, 산소하고 탄소를 비교해 봤더니 얘 4개하고 얘 3개 질량이 똑같더래. 그럼 질량비가 3대 4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1이라는 값, 16이라는 값 모두 다 탄소 11을 기준해서 나온 값이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수소는 산소보다 16분의 1배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합리적이지?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16배가 무겁다라고 해도 충분히 합리적이지. 질소의 경우에 원자량이 14래. 그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냐? 질소는 수소보다 14배가 무겁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러면은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표현하고 있다? 원자들끼리의 상대적 질량. 그러니까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원자량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인 거죠. 그러면은 뒤에 가면 그 다음 내용이 분자량 이야기 나오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책에 예를 들자면 자, CO2 같은 경우에 그림에도 있지만은 CO2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하고 산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조립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조립할 땐 부속이 있잖아. 그러면 CO2라는 거 하나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탄소는 몇 개 필요한 거야? 1개 필요한 거지. 왜? 여기 1이 생략돼 있잖아. 앞에, C 앞에. 그럼 산소는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2개가 필요하다. 문제 없지? 그럼 C 1개에다가 산소 2개를 붙여가지고 질량을 재는 거나 탄소 1개 질량에다가 산소 질량 2개를 더한 거나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하는 거잖아. 우리 탄소 원자량 얼마라고 했지 아까? 12라고 했지? 그러면은 탄소 원자 1개니까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산소는 16이라고 했으니까 2개니까 16짜리가 2개가 되는 거지. 이걸 다 더하자는 거지. 얼마가 되는 거야? 44라는 값이 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이 44가 16하고 12를 가지고 구한 값이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12라는 값과 16이라는 값은 기준 탄소를 기점으로 해서 나온 값들 아니야? 그러면 원자량끼리도 비율이 만족을 하겠지만 분자량도 원자량하고 비율이 만족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돼? CO2 분자량이 44니까 수소보다 44배가 무겁다라고 말해도 충분히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만 더 나가볼까? 기준이라는 건 정하기 나름이잖아. 탄소가 12이기 때문에 10이고 16이고 44지. 예를 들어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탄소의 원자량을 6으로 하면 요것도 6 되고 요거 얼마 되겠어? 8 되겠지. 그럼 요거 얼마 되겠어? 22가 되겠지. 결론, 원자량이랑 분자량은 절대적인 값이 아닌 거지. 기준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값인 거지. 어려운 문제는 그 기준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거지. 그걸 맞추면 점수를 잘 받는 거지. 단순히 이거 맞춰가지고는 그냥 남들 맞추는 거 맞추는 거니까 스펙트럼을 넓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앞으로 분자량, 원자량은 전부 뭘 이야기하는 거다?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희 그 통합과학에도 배우지만 NaCl 같은 거 있잖아. 이거를 우리 분자라고 하냐? 못하지. 왜 못하냐면 H2O 그러면 진짜 H2 산소 하나 해가 한 분자야. 근데 NaCl은 Na 한 개, Cl 한 개가 아니잖아. 수없이 많은 Na와 Cl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단순히 비율이 몇 대 몇일 뿐인 거야? 1대 1일 뿐인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냈으니까 분자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식 표현을 쓰지? 실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요거 질량 구하라고 하면 방법은 똑같아.
나트륨 원자량이 23이거든. Cl 원자량이 35.5거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58.5가 나오잖아. 근데 분자식이라고 표현도 못하는데 분자량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뿐인 거야? 실험식량이라고 표현할 뿐인 거야. 사실 우리한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세 가지잖아. 원자량, 또 분자량, 또 실험식량.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준다. 그 정도 정리하면 충분히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배웠는데 이 모든 건 탄소 원자를 기준해서 원자든 분자든 뭘 따져본 거다? 질량비를 따져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없지? 자, 문제 한번 보자. 넘어가 봐. 자, 1번, 2번, 4번까지만 풀어볼래? 자, 같이 한번 보자. 1번. 자, 뭐 여기 지금 1번 문제 설명하고 있는 건 쌤이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결론은 기준을 바꿨다는 거지. 얼마로? 24로. 하지만 원자들끼리의 비율은 바뀌지 않잖아. 그러면은 탄소를 24로 하면은 탄소보다 수소는 12분의 1배가 가벼우니 수소의 원자량을 2로 하면 되지. 탄소보다 12분의 16배, 3분의 4배 아이가? 그러면 3분의 4배니까 얼마가 되면 돼? 32가 되면 되지. 어때? 기준이 2배 되니까 모든 값이 다 뭐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야. 되지? 그래 놓고 H2O의 분자량을 구하자. H2O는 수소 몇 개? 2개. 그러면 2가 2개. 이렇게 더하기. 산소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산소 1개. 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값 18의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는 거지. 왜? 기준이 2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 개념을 배울 때는 그냥 18인 걸 위주로 배우잖아. 근데 이제는 실전으로 가면 기준이 바뀌었을 때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대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2번. 역시나 뭐 쌤이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보기 볼게요. 탄소 원자 4개의 질량과 X 원자 3개의 질량이 똑같대. 탄소 원자량이 10이라고 했으니까 4개의 질량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48이 되겠지? 그러면 X 3개가 48 되려면 X 원자 1개는 16으로 보면 되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질량수를 24로 한다. 방금 연습했잖아. 모든 원자량이 다 2배 되니까 분자량도 2배가 되겠지. 방금 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수소 원자량이 1이므로 원자 1개의 질량은 1g이다. 원자량을 진짜 1도 모르는 거지 이거. 그지? 단위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실제 질량에 관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 탄소 원자와 아연 원자의 질량비가 1대 5.45라면 탄소 원자가 10이니까 아연은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5.45배를 해주면 된다. 뭐 계산하면 나오겠지. 산소 원자량이 16이라면 자 CO2죠. 탄소는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죠. 더하기. 산소 원자 16이라고 했으니까 16을 몇 배? 2배에서 더하면 되잖아요. 44 맞는 얘기잖아. 됐지? 답은 3번. 자, 줄 거 볼래? 기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자, 선생님이 나보다 등치 큰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가벼운 사람이고 나보다 등치가 작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무거운 사람이 되지.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건 바뀌지 않는 게 있지. 내 실제 몸무게는 바뀌지 않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도 적어라. 뭐가 바뀌지 않는다? 실제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 값. 그럼 뭐가 바뀌는데? 상대값이 바뀌겠지. 기억, 수소의 원자량 완벽한 상대값이니까 얘는 뭐 한 거야? 변화를 하겠지. 그지? 변화하니까 뭐야? 변하지 않는 건 될 수 없는 거지. 수소 1개의 질량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건 실제 값이잖아. 기준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지만 실제 한계의 질량은 변하지 않겠지. 밀도, 너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 부피도 실제값, 질량도 실제값. 실제값으로 이루어진 밀도도 실제값. 그럼 얘는 기준이 바뀌어도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겠지. 그렇잖아. 아니 내가 등치 큰 사람보다 작건, 등치 작은 사람보다 크건 내 몸무게나 내 체격은 실제값은 바뀌지 않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실제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냐?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심화책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나 수능, 평가원에서 가져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2 내신이 커버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됐죠? 자, 4번. 문제에서 몇 개씩 올리면 되겠니? 야, 탄소는 12고 산소는 16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48 아이가? 48이니까 얘는 몇 개 올리고 4개 올리고 얘는 3개 올리면 되겠지?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할 수 있죠. 5번은 풀지 않고 넘어갑니다. 뒤에 걸 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계속 가자. 내가 지금 이제 뭐 질량 이야기 한다 했고 이미 이제 개수 이야기 할 텐데 끊임없이 나는 원자와 분자의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입자가 크면 개수를 세는 단위가 좀 작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코파이 같은 거는 1개, 2개 살 수 있잖아. 왜? 비교적 과자 중에는 큰 과자잖아. 근데 조리퐁 같은 걸 1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친구한테 조리퐁 1개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왜? 너무 작으니까. 그럼 어때야 돼? 한 주먹을 주든 뭐 한 봉지를 주든 해야 되겠지. 수박 1개 살 수 있지. 크니까. 근데 콩은 그래도 한 1kg 뭐 한 봉지 이렇게 사야 되잖아. 그러면 입자가 작아지면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원자나 분자를 세아릴 때 야, 우리한테 목이 말라. 물 분자 1개가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 분자 1개가 의미가 있냐? 의미 없지.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는 정도의 양은 돼야 된다 이건 거지. 그 양으로 약속한 게 바로 이 숫자인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너희 연필 한 타스 몇 개지? 12개지. 그쯤 사면 한 일주일, 한 달 쓸 수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파는 거야. 오케이? 계란 옛날에 한 판이 30개였거든. 가족이 좀 많으면 계란 한 판 사면 한 1, 2주 먹을 수 있어. 상하기 전에. 그래서 30개씩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규칙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나 분자도 요 정도 숫자 정도 하면은 우리한테 유의미한 숫자가 되는 거지. 물 분자가 이만큼 있으면 한 18g쯤 돼. 물 분자 수증기가 이만큼 있으면 부피로는 한 22L쯤 된단 말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1몰은 몇 개로 약속을 하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약속을 하자. 그리고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바리 너희 연필 한 타스가 12개지. 그럼 두 타스 몇 개고? 24개. 맞나? 반 타스는 6개.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 예를 드는 거야. CO2 분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 개 있으면은 탄소 원자도 1개가 있고 산소 원자는 2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지. 굉장히 수준 떨어진 얘기잖아. CO2 1개가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숫자를 얘기하려면 CO2가 6.02 곱하기 23승계 있으면 요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니까. 양이 많잖아. 야, 한 타스일 때 한 타스, 두 타스지.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탄소는 1개일 때 1개니까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아이가?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을 땐 탄소 원자도 똑같이 이만큼 있으면 되는 거지. 무리 없냐?
한 개일 때 두 개 아이가? 한 타스면 두 타스, 한 판이면 두 판. 이만큼이면 산소 원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몇 배만큼 있으면 된다? 두 배만큼 있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쓰기가. 그래서 뭐 하자? 몰이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지? 그럼 앞으로 CO2가 한 분자라는 표현 대신에 몇 몰 있으면 1몰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같은 얘기지 사실은. 그러면 탄소 원자도 1몰 있으면 되고 산소 원자는 2몰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화학원에서는 개수를 세할 때는 뭘 이용하자? 몰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냐? 그 내용입니다. 미리 기본 예제 한번 풀어볼래? 자, 같이 한번 봐보자. 1번. 물 분자 1몰은 몇 개냐 물었지. 이거는 연필 한 타스가 몇 개냐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한 타스 몇 개? 12개. 계란 한 판은 30개. 1몰은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됐죠? 그 다음. 야, 물 분자가 H2O인데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H2O 한 개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다고 표현하잖아. 개라는 말 대신에 몰만 교체하면 되잖아. 그럼 물 분자 1몰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 포함되어 있다? 수소 원자가 2몰 포함되어 있다. 해서 답은 2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2번에 1번은 내가 바로 맞다고 해도 넘어가도 되겠지? 설명할 게 없지? NaCl 같은 거 이거 우리 물에 녹으면 어떻게 적냐 이거? Na 플러스 한 개 하고 요거 한 개 생긴다고 앞에 1을 생략하잖아. 이렇게.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NaCl 한 개 녹으면 Na 한 개하고 Cl 한 개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지? NaCl이 한 타스 물에 녹으면 NA도 한 타스, Cl도 한 타스. NaCl이 1몰 물에 녹으면 NA도 1몰, Cl도 1몰이 되는 거지. 그럼 고치자. 각각 얼마씩?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씩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됐죠? X. 야, 암모니아 분자식 봐라. 아까 책에도 있었지만 어차피 분자식은 몰수 비거든. 여기 1이 생략돼 있고 3이 적혀 있지. 그러면 몰수비가 1대 3으로 결합돼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암모니아 1몰에는 수소 원자는 3몰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3이 보이잖아. 맞는 말인 거지. 그치? 너희 그 염산이란 말 들어봤지? 염산이 뭐냐면 HCl이 기체로 있으면 염화수소야. 요걸 물에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염산 또는 묽은 염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쨌건 HCl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한 개하고 얘가 한 개 생기거든? 그럼 얘가 1몰이 물에 녹아야 H 플러스도 1몰, Cl 마이너스도 1몰 생길 거 아니야. 되지? 그러니까 염화수소 1몰이 이온화해야 H 플러스도 1몰 생긴다. 맞는 얘기인 거지. 숫자 노름하는 거지. 됐니? 3번. 자, 이번에는 시작이 CO2 2몰로 시작을 했네. 보자. 자, CO2 2몰로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문제에서. 그랬을 때 몇 개 있느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 얘들아. 너희 그 3m가 몇 cm냐고 물으면 300cm라고 답할 수 있지. 근거가 뭐지? 1m가 100cm라는 걸 아니까 3m는 300cm가 되는 거잖아.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너희들 1몰이 몇 개인지 알고 있잖아. 그럼 2몰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고 3몰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2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에다가 얼마를 곱한 만큼이 되는 거야? 2를 곱한 만큼이 되는 거지. 뭐 12.04 하셔도 됩니다. 그럼 편한 대로 하시고요. 요게 몇 번 답이 되는 겁니까? 요게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선생님이 원자 수준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CO2가 2몰이지. 집안 봐봐. CO2 한 분자에 탄소 몇 개 들어있어? 한 개 들어있지. 그럼 1몰에 1몰 들어있는 거지. 그럼 2몰에는
탄소 원자는 2몰 들어있는 거고 1몰에 2몰 들어있으니까 2몰에는 산소 원자가 4몰 들어있는 거지. 됐어? 그럼 개수를 구하려면은 2 곱하기 6.02 곱하기 요게 개수가 되겠지. 산소 원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4 곱하기 6.02 곱하기 23승계가 되겠지. 됩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이 몇 번 답인 거죠? 2번 답, 요게 몇 번 답? 3번 답이 되는 거지. 산소 원자는 몇 몰? 4몰. 요게 4번 답. 요게 몇 번 답이 되는 겁니까? 5번 답.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정리해 볼래? 자, 넘어갑시다. 야,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생각을 좀 해보자.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개수를 세알일 때 값이 커야 된다는 건 모두 오케이 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큰 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 6.00 곱하기 10의 23승을 해도 큰 값이잖아. 그지? 또는 5.99 곱하기 10의 23승도 충분히 큰 숫자거든. 근데 왜 하필 아보가드로 수를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했느냐?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서 탄소 원자 기준이 아까 얼마였지? 12였지. 야, 근데 우리가 실험 같은 거 하면은 단위가 있어야 하지 않아? 저울로 질량을 재야 하잖아. 그러면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뭐가 없어? 단위가 없잖아, 하나도. 실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는 거야. 봐봐. 우리가 탄소 원자를 원자량 12라고 기준을 했으니 우리가 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인지도 몰라.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거지. 마침 우리가 탄소 원자를 12로 기준했으니 과연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으면 우리가 정한 그 값에다가 그램을 붙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지. 오케이? 만약에 탄소 원자를 원자량 24로 기준했다면 어떻게 하면 24g이 될까 생각했었겠지.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지. 한쪽 저울에 12g짜리 올려놓고 반대쪽 저울에다가 탄소를 한 개, 두 개 올리면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했더니 한쪽 저울에 정확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딱 올라가니까 몇 그램 되더라는 거야? 12g이 딱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숫자가 맞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의한 거야? 아보가드로 수다 하고 우리 이제 이걸로 하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됐냐? 그럼 얘들아 봐봐. 탄소 원자가 원자량이 12였잖아.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그램을 붙일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지. 탄소가 몇 개 있으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1몰만큼 있으면 딱 그램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하냐? 근데 아까 봐봐. 야, 수소 원자량 1이었지. 의미가 뭐였어? 탄소보다 수소가 질량이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1 맞니? 그러면은 얘 10개 있고 얘 10개 있어도 질량비 12대 1. 얘 100개 있고 얘 100개 있어도 질량비 12대 1. 그럼 얘가 1몰 있고 얘가 1몰 있어도 질량비는 12대 1. 그러면 합리적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니? 근데 아까 CO2 분자량 얼마였냐? 44였지. 내가 이런 말 했지. 야, 기준이 탄소니까 이거는 수소보다 44배가 무거운 거야. 이런 표현 하지 않았냐? 그럼 여기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램을 붙일 수가 있지. 뭐 하면은 1몰이라는 조건만 붙는다면.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다가 뭐 할 수 있다? 그램을 붙일 수가 있는 거지. 몇 개 있으면 딱
요 개수만큼 있어요. 됐나요?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워낙 몰이 중요하니까 아보가드로 수는 굉장히 절대적인 값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자. 만약에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내가 24로 기준했어. 그럼 아보가드로 수가 몇 개겠노? 12.04 곱하기 되지 않겠니? 내가 탄소 원자를 기준할 때 6으로 기준했다면 6g 될 때의 개수를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절반 되겠지. 그런 걸 내면 심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 역시나 절대적이진 않다. 기준이 바뀌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값이다. 그게 심화라고. 그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됐냐? 그래서 여기 있지? 화학식량. 우리가 배웠던 거에다가 뭐 할 수 있다? 그램 붙일 수 있다. 그럼 하나만 더 하자. 야, 내가 아까 1m가 100cm인 걸 알면 미터하고 센치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우린 지금 방금 어떤 정보를 탑재한 거지? 1몰이 몇 g인지를 알지. 그러면 몰과 그램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보자. 여기 봐. 야, H2O가 있는데 얘가 36g이 있는데 몇 몰인지 묻고 있어. 자, 천천히 가보자. 내가 너희한테 야, 3m가 몇 cm냐 물었어. 그럼 너희 무슨 생각해? 1m가 몇 cm더라 이 생각 먼저 하지 않아? 그러면 36g이 몇 몰인지 묻는다거나 뭐 몇 몰이 몇 g인지 물었어.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1몰이 몇 g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연습했잖아 앞에서. 요거 1몰 질량 구해보자. 수소 2몰과 산소가 1몰이지. 수소 원자량 1이잖아.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 원자량 16 얼마야? 18. 정확히 얘기하면 그램 퍼 몰. 무슨 뜻? 1몰은 18g. 야, 1몰이 18g이면 2몰은 36g. 0.5몰은 8g.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1몰이 18g이니까 36g 몇 몰 되는 거예요? 바로 2몰 되는 거지. 아, 그걸 뭔가 공식인 것처럼 적어 놓으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인 거야. 너희 미터를 센치로 고치거나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고칠 때 사실상 공식으로 하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 뭐야? 비례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굳이 공식화하자면 36을 18로 나눠가지고 2가 나왔으니까 질량을 원자 1몰 질량으로 나누거나 질량을 분자 1몰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몰수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됐니? 하나 더 해보자. 야, CO2 2몰의 질량을 묻고 있네. 볼게요. CO2 2몰이 몇 g인지 묻고 있어. 야, 차근차근 가자니까. 뭐부터 하라고? 일단은 1몰 질량 구해놓고 가자니까. 12, 16 곱하기 2. 다음 얼마야? 44 맞지? 그러니까 요거 1몰 질량이 44입니다. 야, 그럼 끝난 거 아니냐? 1몰이 44야. 그럼 2몰은 88이겠지. 0.5몰은 22겠지. 그럼 정답은 몇 몰이냐 물었으니까 2몰은 몇 그램? 88g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지. 어떻게 구했니? 44에다가 2를 곱했잖아. 어떻게 계산한 거야? 몰수에다가 1몰 질량 곱하면 뭐가 나온다? 질량이 나온다. 이렇게 공식화 시켜놓은 거지만 사실은 그냥 1몰의 질량 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뭐하는 건지 알겠죠? 요게 잘 돼야 요게 구구단 같은 거야. 요걸 잘 해야 뒤에 내용이 쉽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서 버벅거리잖아? 그럼 뒤에 내용이 어려운 거야. 자, 너희가 밑에 넘어가봐 한번. 밑에 기본 예제 있죠? 거기 세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일단 자, 같이 한번 보자. 뒤에 또 문제 많이 있으니까. 1번 문제. 거기 보면은 포도당 1몰의 질량을 물었지? 그 밑에 적을래? 분자량. 1몰의 질량 이퀄 분자량. 그러면은 포도당이니까 C6H12O6입니까? 그러면 탄소 원자량 12니까 6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량 1인데 12개. 12몰이죠. 산소 원자량 16인데 6몰. 요걸 계산해서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되지. 그러면 값은 180이 아마 나올 겁니다. 180g per 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
수소보다는 180배 무겁고 물 분자보다는 약 10배 정도 무거운 분자가 되겠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지. 자, 두 번째요. 암모니아가 주어졌고요. 조건은 산몰이라고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제 질량을 구하라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야, 3m가 몇 cm인지 물었지? 그러면 1m가 몇 cm인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러니까 암모니아 산몰이 뭘까라기보다는 얘 1몰의 질량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질소 원자량 14, 수소 원자량 1이잖아. 14 더하기 1 곱하기 3 얼마야? 17 맞아? 그러면은 암모니아는 17g per 몰, 1몰이 17g인 거야. 야, 1몰이 17g이면 2몰은 34겠지. 10몰은 170이겠지. 그렇지 않냐? 그러면 3몰은 17의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3배 하면 되니까 몇 그램? 51g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됐나요? 그 다음 원자 수준으로 갑니다. 칠판 봐. 암모니아 한 분자에 수소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3개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소 원자의 수는 항상 분자수에서 분자수가 3몰이잖아.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곱하면 됩니다. 수소 몇 개 들어있다고? 3개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3 해서 수소 원자는 몇 몰이다? 9몰이다. 됐어요? 근데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이니까 1g per 몰 아니냐? 1몰이 1g, 2몰은 2g, 9몰은 9g 해서 수소 원자의 질량은 몇 g? 9g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3번) SO2가 주어진 거 맞지? 문제에서 자, SO2가 문제에 아마 16g으로 주어졌을 겁니다. 자, 일단 몇 몰, 몇 개인지 이제 알아내야 되니까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 1몰의 질량을 먼저 계산 좀 하자고. 야, 황이 문제에서 32라고 주어졌지? 산소는 16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32에다가 16 곱하기 2 하면 얼마냐 이거? 64. 정확히 표현하면 그램 퍼 몰 무슨 뜻? 1몰은 64g이란 뜻. 야, 1몰이 64g이면 32g 몇 몰? 0.5몰. 맞지? 1몰이 64g이니까 640g은 10몰.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요 64가 16 되려면 절반의 절반이잖아. 4분의 1이잖아. 몇 몰? 4분의 1. 이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원래. 근데 뭐 공식처럼 하자면은 질량을 1몰 질량으로 나눈다. 뭐 같은 얘기죠. 0.25몰 해도 되고 뭐 4분의 1몰 해도 되고. 됐죠? 야,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4분의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에다가 얼마 곱한 게 4분의 3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되는 거지. 개수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지. 됩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 원자 수준으로 한번 가볼게. 자, 현재 SO2가 4분의 1몰이거든. 자, 이제 원자 수준으로 가봅시다. SO2는 산소랑 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요거 한 분자에 황은 1개 들어있고 산소는 2개 들어있잖아. 그러면 황은 분자수가 4분의 1몰인데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을 하면 되지. 한 분자에 1개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분자는 4분의 1몰이지만 한 분자에 2개 들어있잖아.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는 거예요? 2를 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요게 4분의 1몰이고 요거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질량 구해보자. 요거 1몰 질량 얼마야? 32지. 그럼 4분의 1몰 질량은 32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잖아. 몇 그램? 8g 이렇게. 됐냐? 산소 원자량 얼마지? 16이잖아. 그럼 2분의 1몰이니까 절반 아이가? 몇 그램? 또 8g. 야, 2개 더 해봐. 얼마야? 16g. 맞게 풀었네. 원래 16g이었잖아. 그럼 해결됐잖아. 3. 뭐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잘 돼야 어려운 문제를 착착착 풀어낸다고.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정리 좀 해보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첫 번째 배운 게 뭐지? 일몰의 질량 배웠지. 두 번째 배운 게 뭐지? 일몰의 개수 배웠지. 그럼 봐니? 일몰의 질량 배웠으니까 몰과 질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일몰의 개수 배웠으니까 몰과 개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남은 거 뭐밖에 없겠어? 일몰의 부피만 딱 배우면은 부피와 질량과 개수를 뭘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몰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화학원 1단원의 3분의 1 내용이 되는 거야. 넘어가 봐 한번. 자, 이제 마지막이야. 질량 했고 개수 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면 부피 이야기를 좀 할 거야. 근데 있잖아, 그 액체나 아니면 고체의 경우에는 부피를 쉽게 측정할 수 있어. 메스실린더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키메스의 원리 같은 거 쓰면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온도와 압력에 민감하지도 않아, 사실은. 우리는 부피는 어디에 국한시켜서 배울 거냐면 온도와 압력에 민감한 기체에 국한시켜서 배워볼 거야. 그 책에 보면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 나오지, 얘들아. 너희 중3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 뭐 질량 보존도 배우고 일정 성분비도 배우고 뭐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때 이미 배운 적이 있어. 뭐냐면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건 온도 있지? 하고 압력만 뭐 하게 해주면 일정하게 해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하고 이거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분자의 개수가 뭐하다? 비례한다라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수는 사실상 뭘 의미하는 거냐? 몰수를 의미하니까 부피와 몰수가 뭐하다는 얘기인 거야? 비례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런 거지. N2 기체가 있고 O2 기체가 있어. 근데 부피가 똑같다면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와 질소 기체의 분자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2배 되면 분자수도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 1몰 개수 배웠지? 아보가드로 수. 1몰 질량 배웠지? 그럼 뭐 확인해 봐야 되겠어? 1몰의 부피를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확인했지. 0도씨 1기압 스탠다드한 온도와 압력이다라고 해서 스탠다드한 온도와 압력 STP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N2, O2 뭐 다 확인해 봤어. 모든 기체가 1몰 몇 리터가 되더라? 바로 22.4리터가 되더라는 거지. 됐어요? 야, 그러면 1몰의 개수 알면 개수와 몰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몰의 질량 알면 질량과 몰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1몰의 부피를 알면 몰과 부피를 자유자재로 뭐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해볼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CO2 기체? 뭐 O2 기체 상관없어. 자, 내 맘대로 해볼게. CO2 기체가 있는데 얘가 2몰 있대.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이거 몇 리터겠노? 44.8리터 아니겠냐? 1몰 22.4리터잖아. 그럼 몰수가 2배 됐다는 건 2배가 됐다는 얘기지? 몰수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니까 2몰은 44.8리터가 되겠지. 요걸 마치 공식처럼 몰수에다가 1몰 부피를 곱하면 뭐가 된다? 부피가 나온다고 책에 공식화 시켜놓은 거지. 맞냐? 반대로 이런 거 있잖아. CO2가 있는데 얘가 11.2리터가 있대. 요게 몇 몰일까 이거지. 야, 22.4리터가 1몰이지. 그럼 224리터는 10몰이겠지. 11.2리터는 절반 아이가? 몇 몰이야? 0.5몰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11.2리터는 몇 몰이 된다? 0.5몰이 된다. 어떻게 계산했다?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누어 주니까 몰수가 나왔다. 마치 공식인 것처럼 책에 적어 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화학원 교과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거든. 부피랑 분자수가 비례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만 당부하고 싶은 게 절대 문제에서는 정직하게 묻지 않거든. 돌려서 묻거든. 앞으로 화학원 공부할 때 내가 부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근데 문제 아무리 봐도 부피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럼 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몰수에 대한 정보를 부피로 생각하고 풀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 있는 거야. 문제에서 부피를 물어. 직관적으로 자꾸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려우면 접근 못 하는 거야. 문제에서 부피를 딱 묻잖아? 그러면 그것을 몰수로 답할 수 있으면 숨어있는 의도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화학원 교육 과정에서는 부피랑 분자수,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피와 몰을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냐? 자, 한번 넘어봐. 다음 페이지. 기본 예제 있을 텐데. 기본 예제 일단 세 문제만 풀어보세요. 1, 2, 3번. 자, 1번 문제 한번 보자. 1번 문제가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이것도 봐봐. 문제에서 줄 거 봐. 부피 크기를 물었거든. 그러면은 뭔가 정직하게 부피를 구해서 답을 내도 되고, 조금 센스 있게 풀면 부피를 물었으니 편하게 몰수를 구해서 비교하면 되잖아. 어차피 부피랑 몰수는 뭐 하니까? 비례하니까. 그러면 11.2면 이거 많이 본 숫자 아니야? 22.4의 절반 아니야? 그럼 1몰 부피의 절반이니까 몇 몰이야? 이거 적어. 0.5몰. 됐죠? 그 다음 수소기체 옆에 적어봐. 수소기체는 H가 아니야. H2야. 그럼 요거 1몰 몇 g이야? 1 곱하기 2 하면 1몰 2g이야. 맞니? 1몰이 2g이면 4g 몇 몰? 2몰. 그렇지. 적어. 2몰. 이렇게. 마지막. 저거 아보가드로 수 아이가? 디귿에? 그럼 몇 몰이라는 뜻이야? 그래. 1몰. 자. 그럼 여기서 자 부피를 물었으니까 0도씨 1기압이니까 22.4 곱하고 22.4 곱하고 20 틀리진 않아. 답은 나와.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 값을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몰수로 풀어버리는 거야. 나가 부피 가장 크다. 이렇게. 그 다음이 다고 가장 작은 건 가이다. 무슨 연습한다? 부피를 물으면 몰수로 답하고 몰수를 물으면 부피로 답하는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숨어있는 의도가 보인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답 하나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은. 2번. 야, 적어라. 알아도 적어라. 분자량 밑에다가. 1몰 질량. 적으세요. 다음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그랬지? 적으세요. 분자량 밑에다가 1몰의 질량.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자량을 구하겠다고 접근하는 것보단 직관적으로 1몰의 질량을 구하겠다고 접근하는 게 맞지. 자, 몇 리터냐 이거? 5.6리터지? 22.4의 절반이 11.2고 그거의 절반이 5.6이거든.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숙달이 좀 됐으면은 바로 1몰 부피로 나눠도 되지. 몇 몰이야 이거? 4분의 1몰. 그러면은 요 11g은 몇 몰의 질량이냐? 4분의 1몰의 질량이지. 4분의 1몰이 11g이야. 그럼 2분의 1몰은 22g이겠지. 1몰의 질량은 44g이겠지. 그래서 분자량 44. 이렇게 접근하라고. 그러니까 분자량을 구하겠다고 접근하면 안 돼. 1몰의 질량을 구하겠다라고 접근을 해야지 답이 보이는 거야. 더 쉽네. 0.5몰이 1g이래. 그럼 1몰은 2g. 그러니까 분자량은 2. 이렇게 하면 되지. 야,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면 아보가드로수의 절반 아이가? 그럼 이거 몇 몰이야? 그렇죠. 0.5몰. 이 16g. 1몰은 32g.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나요? 3번. 자, 줄 거 봐라. 1몰이 같은 값을 갖는 것. 3번 문제에 묻고 있는 게 1몰이 같은 값을 갖는 거. 야, 같은 몰수면 결국 분자수가 똑같다는 거 맞지? 일단은 분자수는 똑같다. 이렇게. 그 다음 산소기체 1몰은 요거 O2니까
32g이고 많이 했잖아 앞에서. 이산화탄소 1몰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니까 44잖아. 그러니까 질량은 같지 않지 사실은. 맞죠? 그 다음에 야 분자수와 몰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바로 동그라미 쳐야지. 어디에다가? 그렇지, 부피에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됐냐? 그 다음 자 하나 설명할 게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은 원자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항상 메커니즘 자체를 원자수를 물으면 일단은 먼저 분자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물론 여기 주어졌지만 1몰이라고. 분자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알아둡시다.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 이루는 원자수를 곱해서 원자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곱한다. 자 보자. 지금 주어진 게 이거지 얘들아. O2가 1몰 주어졌습니다. 요게 분자수야. CO2도 1몰이 주어졌어. 요게 분자수야. 자 이제 원자수 갑니다. 요거 한 분자의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노? 2개로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접근하라고. 이렇게. 그럼 원자수 2몰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요거 한 분자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노? C1몰하고 산소 2몰이지? 총 몇 몰? 3몰 곱하기 3. 그럼 어때? 원자수는 같지 않은 거지. 틀렸지. 답 뭡니까? 두 가지만 답이 되는 거지. 뭐 쌤 이렇게 쉬운 문제 이렇게 풉니까? 아니지. 요걸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놔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체계적으로 풀린다니까. 오케이? 그 셋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거야. 그 4번, 5번 두 문제만 풀어봐요. 두 개만 풀고 좀 쉬자. 자, 빈칸들이 쭉 있는데 빈칸 채워가면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 여기 5.6, 16.8인데 문제에서 0도씩 1기압이잖아. 그럼 요걸 22.4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고 역시나 22.4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지. 그럼 요거 4분의 1몰인 건 큰 무리 없을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아마 4분의 3몰이 나오겠죠. 4분의 1몰이 14.5지. 근데 화학식량은 몇 몰의 질량이지? 1몰의 질량이지. 그러니까 4분의 1몰 질량에다가 4배를 한 게 뭐가 되겠어? 화학식량이 되겠지. 뭐 58인가 그렇겠네. 그 다음에 4분의 3몰인데 1몰 질량이 44거든. 그러면 4분의 1몰은 몇 g은 되죠? 33g. 4분의 3몰이니까. 그 다음 1몰이 46g인데 23g이면 절반 아이가? 그럼 부피로는 2분의 1몰에 해당하니까 얼마가 되면 되냐? 11.2L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빈칸 채웠습니다. 자 1번 화학식량이 제일 큰 건 A인 것 같아. 58이니까. 질량이 제일 큰 건 누가 봐도 33이 제일 큰 것 같아. B야. 문제에서 분자수를 물었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몰수를 물은 거지.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해라. 부피를 물은 거잖아. 맞지? 이 표에는 몰수가 없거든 사실. 뭘 겨냥한 거야? 부피를 겨냥한 거지. 5.6, 16.8, 11.2. 부피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커. 그럼 몰수도 누가 제일 큰 거야? B. 요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자, 5번은 어떤 연습하는 거냐면 원자수 구하는 연습하는 거야. 같이 해보자. 자, 문제에서 결론은 그거야. 메테인 몇 그램? 8g 하고 프로페인 몇 g인지 몰라. 중요한 건 뭐야? 수소 원자수가 같대. 자, 지금 메테인을 채웠더니 18g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메테인이 8g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맞춘다? 수소 원자수.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분자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요거 1몰 질량 얼마야? 12 더하기 1 곱하기 4. 16 맞아?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CH4의 분자수. 그러면 수소 원자수를 알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되겠어? 4를 해야지. CH4니까. 그래서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곱하는 거지. 4. 비례식이잖아. 1몰일 때 4몰이다.
0.5일 땐 몇 몰이냐? 사실 그거잖아. 그럼 몇 몰? 2몰의 수소 원자 이렇게 구했어. 됐죠, 이거? 자, 같은 라인으로 쭉 가는 거야. 자, C3H8인데 얘는 몇 그램 있는지는 몰라 지금. 똑같이 풀 거야. 분자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얼마로 나눠? 그렇지. 12 곱하기 3 더하기 8. 얼마? 44. 요게 뭐예요? 분자의 몰수잖아요. 곱하기 얼마 해야지 수소 원자수 나올까? 8이지. 여기 한 분자 8개 들어있으니까 수소 원자가. 돼요? 그러면 어때? 곱하기 8. 어때? 딱 식이 똑같은 식이지? 그 값이 얼마 나오도록 하는 2몰 나오도록 하는 x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단순한 비례식 1차식이니까. x 얼마 나오냐? 12 나오냐? 11 나오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네. 여기 원자수 구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일단 세 문제만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천천히 또 계속 있으니까 문제는. 자, 먼저 요거는 우리 그냥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비다 그거 활용하는 문제다, 그지? 그러면은 보자. x가 3개랑 y 1개 질량이 똑같다는 건 x 1개와 y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3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문제에서 y 원자량이 24라고 했잖아. 그럼 x 원자량은 3분의 1배를 하면 되니까 x 원자량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8이 되는 거지. 여기도 봐봐. 요거 4개 하고 있잖아. 요거 3개 질량이 똑같다는 건 y 원자 1개와 z 원자 1개의 질량비는 3대 4가 되는 거지. 그럼 z의 원자량은 24에 3분의 4배 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가 돼요? 32가 되는 거지. 그럼 분자량은 x랑 z니까 요거 2개 더해서 얼마? 40이 되는 거지. 됐죠? 이건 간단한 문제죠. 2번. 자, 산소기체 1몰에 포함된 총 원자수. 자, 이거잖아, 지금. O2가 있는데 요거 분자수가 1몰이라는 거지. 근데 총 원자수를 물었어. 그럼 내가 한 분자를 이루는 총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지. 얼만데? O2니까 2잖아. 그러면 1 곱하기 2를 하면 요게 전체 원자수가 되는 거지. 얼마? 2몰. 오케이. 2번이 답이야. 야, 우리가 부피를 몰로 바꿀 때 22.4를 쓸 수 있는 건 기체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근데 물은 어때? 액체잖아. 그래서 틀렸어. 답이 2번이야. 고쳐. 수증기라고 고쳐야 맞는 말이야. 수증기가 기체니까. 오늘 약간 좀 얍삽한 문제긴 하지. 약간 정통은 아니지. 얍삽하게 낸 건데 어쨌든 풀어야지 우리는. 틀렸다. 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0.5몰은 11.2리터. 오케이. 그러니까 봐. 계속 물어본다니까. 원자수를. 두고 봐. 계속 물어봐. 자, CO2제. 얘들아 봐봐. CO2 1몰. 요 1몰은 뭐예요? 분자의 수제. 지만 봐. 만약에 탄소 원자수를 물었으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 하면 되고. 산소 원자수를 물었으면 곱하기 2 하면 되고. 전체 원자수를 물으면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그렇지. 그러면 총 전체 원자수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는 말. 됐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 답 찾을 때도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 어려운 문제 잘 푼다고. 암모니아 1몰에 또 이건 또 이걸 몰라서 못 풀지. 암모니아가 요거잖아. 한 분자에 수소 원자 몇 개? 3개 들어 있잖아. 그러면 암모니아가 1몰 있으면은 수소 원자는 3 곱해서 몇 몰? 3몰이니까 아보가드로수의 3배. 오케이. 맞는 말. 답은 이미 2번에서 나왔으니까. 3번. 줄 거라.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은까지 줄 거세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은까지 줄 거세요. 이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야, 온도 압력 같은데 부피도 같아. 그러면 부피 같은 걸 활용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너무 1차원적이잖아.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너희 온도 압력 같을 때 부피랑 분자수 비례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몰수가 같은 거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하는 게 출제 의도잖아. 보니까 부피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K몰, K몰, K몰로 해도 되고 그건 지 맘대로 하세요. 나는 편하게 그냥 1몰로 둘게 얘들아. 내 맘대로.
전부 다 1몰 이다로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어차피 다 비율이니까. 그럼 얘들아, X2를 1몰로 뒀으니까 1몰 질량이 얼마니? 0.64지. 결국 이 문제에서 X2의 뭐가 분자량이 뭐가 되는 거야? 결국 0.64로 두는 거지. 내가 임의로 잡은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Y2는 1몰이 0.04니까 Y2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0.04가 되는 거잖아. 분자량은 1몰 질량이니까. 그 다음에 ZX2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0.88이 되는 거죠. 야, X2가 0.64니까 X 원자량은 0.32. 문제 없지? Y2가 0.04니까 Y 원자량은 0.02. X2가 0.64라며. 그럼 0.88 빼기 0.64 하면 0.24 아이가? 그러니까 Z 원자량은 얼마? 0.24. 요 정도 분석해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지. 기억. 분자량. 2배는 무슨 2배야? 16배쯤 되겠구만. 틀렸네. 그 다음 밀도는 적자. 하나 더 적자. 밀도는 뭐냐? 이겁니다.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질량. 근데 부피가 다 똑같대. 그럼 뭐 질량 큰 놈이 밀도 큰 거지. 질량 누가 제일 큽니까? 0.88이 제일 크잖아요. 그 밀도도 0.88이 가장 크다. 오케이. 원자량 비 32대 24, 8대 6, 4대 3. 오케이.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나요? 답은 니은디귿. 자, 4, 5, 6, 7 네 문제. 4, 5, 6, 7. 4번부터 7번까지. 자,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4번부터 볼까? 야,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구할 때 원자량의 합으로 구하잖아. 요거는 Z 원자량, X 원자량 합이고 여기다가 X 원자량을 하나만큼 더한 게 44인 거잖아. 맞지? 얼마 차이 나노? 16 차이 나잖아. 결론은 X 원자량 얼마라는 거야? 16이라는 거지. 그지? 그럼 Z랑 X랑 더한 게 28이니까 Z는 12가 될 거고 Z가 12면 Y4가 16 빼기 12 4가 돼야 되니까 Y는 1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기억 해결됐지? 원자량 크기는 X, Z, Y 순이다. 오케이. 맞는 말. 그 다음에 자 Y2X면 얘들아 Y2X면은 1 더하기 아니구나. 1 곱하기 2구나. 1 곱하기 2 더하기 얼마냐? X가 16 하시면 얼마입니까? 18. 그 다음에 Z, Y4는 나와 있잖아. 16보다 크다. 오케이. 맞는 말. X 원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 두 글자로 바꾸면 몰수 구하면 되잖아. X 1g. X 원자량 얼마예요? 16. 요게 X의 원자수. 맞지? 그 다음 ZY4 1g의 분자수는 ZY4 분자량 16. 어때? 같네. 그러면 같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이죠. 경우의 수를 몇 개 주고 모순이 되는 걸 제끼는 스타일이지. 요게 제낀다는 표현보다 모순 되는 걸 처리하면서 가는 거지. 야,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가는 뭐 고민할 필요 없지 않냐?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A, B밖에 없잖아. 맞지? 말고는 없잖아. 그 다음 야, 나는 있잖아. 세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 A 세 개에 B 한 개 있는 거 가능하지? 또 두 개 있는 거 가능하지 뭐. 요거 가능하지? 또 A 한 개에 B가 세 개 있는 거.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없애야지. 쉬운 거부터 갈게. 야야야. A2, B2라면 AB 분자량의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잖아.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2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안 되잖아. 일단 얘는 탈락. 됐지?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그래서 슬쩍 보니까 뭔가 정보가 있어. 아, 요걸 가지고 이제 가를 수 있을 것 같아. A3B라면 자, AB보다 A가 몇 개 더 있어? 2개 더 있지. 2몰 더 있지. 그래서 얼마 커졌어? 7이 커졌지. 그럼 A 원자량이 얼마라는 거야? 3.5가 돼야지. 그래야 2개 하면 7이 되니까. 근데 AB가 10이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6.5가 돼야 되잖아. 근데 A가 크다잖아. B보다. 얘도 안녕하는 거지. 보내는 거지. 됐어? 그럼 남은 거 누구밖에 없어? A, B, 3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다? A, B, 3다. 그럼 또 좀만 더 하자. 똑같은 이야기지. A, B보다 A, B, 3는 B가 2몰만큼 더 있지. 그래서 7이 커졌으니까 B의 원자량이 3.5, 자동으로 A 원자량이 6.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나요? 좋은 문제죠? 기억. 나를 구성하는 A 구성하는 원자수는 B는 몇 개? 3개, 1개니까 B가 A보다 정확히 3배 더 많다. 맞는 말. 야, 1g당 B 원자수를 묻고 있지. 치마 봐봐. 1g 당을 묻건 뭐 하건 간에 내가 뭐부터 하라고 했어? 분자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그럼 나는 1g당 B 원자수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1g당 분자수를 먼저 구해볼 거야. 오케이? 치마 봐. 중요한 얘기니까. 자,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1g당 분자수 또는 단위 질량당 분자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 분자수는 뭘 수 아냐? 그러면 1g의 분자수라는 건 질량이 1일 때의 분자수를 말하는 거 맞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아까 했었는데 1g을 뭘로 나눠주면 되지?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지. 맞잖아. 공식이잖아. 그러면 결론 1g당 분자수랑 분자량은 요거 메모해라.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이거 꼭 알아둡시다. 1g당 분자수는 분자량과 역수 관계에 있다. 하나 메모해두자. 나 그래도 답은 찾아야 되니까 갑시다. 야, 가하고 나의 1g당 비원자수 가보자. 뭐부터 하라고? 1g당 분자수부터 먼저 구해야 되니까 요거 맞냐 얘들아? 1g당 분자수 10분의 1. 나는 1g당 분자수 요거 맞냐? 쌤이 아까 얘기했지. 원자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분자수를 구해서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곱하라고 했지. 얘는 어딘가 가. 요거는 한 분자에 B가 몇 개 들어있어? 왜 2개야? 씨, 1개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 이렇게 하면 되고. 됐냐? 그 다음 얘는 한 분자에 몇 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지? 그럼 1g당 분자수에다 얼마 곱하면 돼? 3을 하면 되지? 야, 요게 1대 3인데 요게 같지 않잖아. 나름대로 다 맞춰가 문제를 내줍니다. 설마 이거 계산하고 있겠니? 그럼 맞아 틀려 이거. 절대로 맞을 수가 없지. 됐죠? 그러니까 틀린 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냐? 다시 요게 뭐야? 1g당 분자수지 각각. 거기다가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곱한 겁니다. 이런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거 오타지? 5를 지워라. 요거 5를 지워야 됩니다. 오타입니다. 5를 지워주시고요. 자, 분자량은 그랬거든. 자, 분자량은 A가 얼마였냐 아까? 6.5였지. 그럼 A가 6.5고요. 더하기 B가 얼마였니? 3.5의 3배를 해주면 되죠? 맞죠? 이거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24 나오냐? 맞냐? 그러니까 얘의 분자량이 24니까 몇 배? 10에 2.4배. 그러니까 요거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답은 기억 D가 이런 식입니다. 이 작은 문제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지금 우리가 문제를 쫙 풀고 있잖아. 어떻게 감이 와야 되냐면 저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이 감이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줄기가 잡히는 거야. 알겠지? 자, 몇 번까지 풀어야 했냐 내가? 7번까지 풀어야 했지? 맞냐? 6번 보자.
야, 문제에서 뭐 묻고 있냐 지금? 야, 분자수 묻고 있지. 근데 이 표에는 지금 몰수가 없거든? 그럼 생각해야지. 요 빈칸을 채우면 끝나는 거지 사실은. 그지? 강조했잖아 내가. 분자수를 묻거든 부피로 답하는 연습해야 된다고. 가보자. 자, 요거 몇 몰이냐 얘들아? 1몰이제. 일단 빈칸 채워보자. 여기 17 쓰면 되지. 분자량이 17인데 1몰이니까 17이지. 밀도를 안 쓸게.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그 다음 분자량이 18이야. 근데 9g이야. 분자량의 절반이야. 몇 몰이야? 0.5몰. 몇 리터? 22.4의 절반. 11.2. 오케이. 됐지? 야, 11.2면 몇 몰이고? 0.5몰. 1몰이 32지. 0.5몰이니까 몇 그램? 16g. 오케이. 됐지? 마지막. 이거 두 개밖에 없네? 써모아야지. 볼래?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지금 뭐 주어졌어? 밀도 주어지고 질량 주어졌지. 부피 뭐 구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하면 돼?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되지? 밀도분의 질량. 얼마냐? 4.4를 1.96으로 나누면 되지. 이 굳이 계산하고 있을 필요 있냐? 우리가 지금 부피 누가 제일 큰지 찾아야 되잖아. 이게 뭐 캐봐야 2, 3 정도밖에 더 되겠나? 그럼 누가 제일 크니? 22.4가 제일 크지. 답은 A.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됩니까? 7번.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같은까지 나왔어. 그럼 뭘 풀으라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O2 기체와 여기 들어있는 XO2 기체의 부피가 같다라는 것은 몰수가 동일하다라는 걸 활용하라는 거지. 됐어? 몰수 동일하다. 여기까지 무리 없지? 야, O2 분자량 얼만데? 16 곱하기 2니까 32지? 그러면은 16g을 32로 나눈 것이 누구의 분자 몰수가 되는 거예요? 산소 분자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XO2가 44g인데 너희들 XO2 분자량 아니? 모르잖아. 그냥 XO2라고 적을게. 모르니까 XO2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몰수지. 근데 어때야 된다고? 그래,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됐니?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O2 분자의 몰수와 이거 같아야 되니까 이 모든 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바로 2분의 1몰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O2 분자량이 얼마가 되니? 88이냐? 근데 이 88이 어떻게 나온 값이냐? X 원자량에다가 산소 원자량을 2배 해서 더해서 나온 값이잖아. 그러면 여기 32니까 여기 얼마가 되면 되냐? 그렇지. 56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답은 X 원자량 56.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야? 몰수가 동일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 푸는데 막 이거 몰수 못 구하고 이러면 되겠니? 그래서 내가 앞에서 구구단 같은 거다.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잘 안 될 수도 있어.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연습해야지. 화학 같은 경우에 유튜브 들어가면 기본 개념 또 다 올라가 있잖아. 오늘 것도 내가 올려주잖아. 다시 보고. 이걸로 안 되면 기본 개념 동영상은 다 올라가 있잖아. 보고. 좀 더 하고 싶다. 그럼 나한테 책 받아가서 혼자 공부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방학을 보내라고. 그럼 2학년 때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8번하고 9번, 10번까지 일단 11번까지구나. 풀어보세요. 11번까지. 8번부터 11번까지. 자, 일단 같이 한번 봐보자. 뒤에 문제 많이 있으니까. 봐봐. 야, 8번에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1리터의 질량이 주어졌거든. 맞지? 요거를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이제 1리터의 질량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 되는 거지. 그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1g당 뭐 개수, 단위 질량당 개수. 1리터의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거 어떻게 구하냐?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게 뭔데? 밀도 아이가? 결국 1리터의 질량은 사실상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잖아. 밀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랑 B랑 밀도 B가 1.43 대 1.25란 뜻인 거야. 그지? 여기까지 되지? 근데 야, 내가 부피가 주어지면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몰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제 1리터랑 나 1리터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나 제 1몰과 나 1몰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나 비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니까. 그러면 1리터의 질량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1몰의 질량 B라고 표현해도 무리 없는 거 맞지? 1몰의 질량이 뭔데? 분자량 아니야? 결국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분자량의 B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냐? 그럼 지금 기억하자. 앞으로 밀도하고 분자량은 서로 같다라는 건 아니고 무슨 관계에 있다라는 거?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요거 알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 단위 몰수당 질량은 분자량. 결국 같은 얘기잖아. 부피 같을 때의 질량이나 몰수 같을 때의 질량이나 같은 표현이잖아. 제 1몰의 질량 B, 나 1몰의 질량 B나 자 22.4리터의 질량, 나 22.4리터 질량 B나 똑같은 거 아니냐? 밀도랑 분자량은 비례한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1.43이 1.25보다 큰 수니까 A의 밀도가 B보다 큰 거고 A의 분자량이 B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몰수는요? 같아야지. 같은 1리터니까. 그렇지 않아? 분자수는요? 같아야지. 같은 1리터니까. 답은 기억 이것이 답이 되는 거지. 됐나요? (9번) 야 9번은 있잖아. 눈을 씻고 찾아봐라. 압력 같단 말이 있냐? 없으니까 여기서는 부피랑 분자수가 비례한다는 걸 쓸 수는 없어. 대신에 질량을 다 줬잖아. 야 H2 분자량 2죠. CH4 분자량 16이죠. 암모니아 분자량 17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몇 몰이야? 2몰. 요거는 1몰. 요거는 0.5몰. 이렇게 가는 거 맞니? 가와 나에 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 자 갑니다. 선생님이 원자 몰수는 출발을 분자로 시작하라고 했지? 2몰.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 하면 되는 거 맞아? 그래. 곱하기 2. 이게 수소 원자의 몰수야.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는 1 곱하기 얼마 하면 되니? CH4잖아. 한 분자에 4개 해서 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지? 계속 나오지? 기체 분자수가 가장 작은 것 2, 1, 0.5 중에 0.5가 제일 작으니까 다. 디귿은 표준 상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온도 압력을 같게 한다면 이 말인 거잖아. 그럼 뭘 묻고 있는 거야? 야 너희 온도 압력 같으면 분자수랑 부피랑 비례하는 거 알고 있어? 그거 묻는 거잖아. 누가 제일 커야 돼 부피가? 가가 제일 커야지. 가장 큰 건 가이다. 맞는 말이잖아. 됩니까? 답은 기억 니은 티귿이죠. 우리 딱 10번까지만 봅시다. 자 문제에서 또 줄 거잖아. 부피와 질량이 같은 온도 압력까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와 질량이 같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부피까지 같으니까 뭐가 같아야 되니?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 맞니? 자 가봅시다. 야 O2를 넣었더니 6.4g이야. 왜? 152, 156.4 됐으니까 그럼 요거를 32로 나눈 게 누구의 몰수입니까? O2 기체의 몰수죠. CH4를 채웠더니 53.2가 됐으니 3.2g 1태고 분자량 16 나눈 게 몰수죠. 빨리 확인해봐. 같은 거 맞지? 틀리면 안 되지. X를 채웠더니 12.8인데 아씨
x 질량은 모르니까 그냥 x 원자량 뭐 원자량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지? 분자량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할게. x라고만 할게. 이렇게. 원자인지 분자인지 모르겠으니까. 됐나요? 그러나 요 모든 값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6.4에 몇 배고? 2배. 분자가 2배면 분모도 2배. 얼마? x는 64.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요? 기억은 맞는 말. 분자수 빨리 고쳐. 이퀄. 니은 빨리 고치세요. 이퀄.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이퀄이었잖아. 같다 했잖아. 자, 디귿 또 묻잖아. 원자의 몰수. 지겹도록 묻잖아. 원자의 몰수. 봐봐. 야, 요거는 한 분자가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벌레? 요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게 원자의 몰수고. O2는 한 분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지. 봐, 이제 감 오잖아.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 같지 않네. 됐냐? 그러면 같다 했으니까 이건 뭐야? 틀린 말. 해서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12번, 13번 다 풀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여기에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거든? 어려워. 그래도 풀어와. 틀려도 괜찮고 손 못 대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문제를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풀어와. 그럼 내가 다음 시간 다 풀어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기출문제가 13문제인가 뭐 그렇지 싶은데 아니네. 14문제구나. 요까지 풀어서 오세요. 몇 페이지냐 범서야 그게? 18페이지까지. 오케이? 숙제다. 그리고 얘들아 오늘 내가 풀어준 거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요까지 합시다.